오늘도 나라가 뒤흔들렸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마감 뉴스 시작합니다. 1.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법정에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까지 포함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특검 측은 정치적 목적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사 최초로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만큼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불가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3.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를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이 예고한 사법개혁법안 처리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심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나 재판소원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사법부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국민의힘 초재선 25명이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이었다며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당내 과거와 결별하겠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야당 지도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재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장동영만 계엄 사과를 거부하고 침묵하며 분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6. 개혁신당 이준석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을 향해 지록위말하며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의 곡제, 재판소원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고의 고사를 언급하며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엘리트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고 정치권 공방이 사업개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역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손효숙과 황교안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8. 대통령실이 문진석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 속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문진석이 본회의 중 김남국에게 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을 받은 김남국의 즉각 사퇴와 모든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 박찬욱 감독이 윤석열 비리 영상을 최애 콘텐츠라 밝히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인터뷰가 알려지며 김건희가 과거 박찬욱에게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달라 했던 일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박찬욱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김건희의 제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감정적 갈등에 휘말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경제와 안보 협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감정적 충돌 없이 현실적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11. 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의 곡제 신설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게 됩니다.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의 곡제 신설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특정 판사를 교체하려는 정치적 재판부 만들기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보호해왔다며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법사위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정보 유출까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산업, 군사기밀 유출 등 외국 스파이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